맞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에 그 오규정 기자를 좀 빡치게 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도 빡친 아, 그래요? 건데, 예. 자, 어떤 일인지 누가 먼저 설명을 할까요? 제가 일단 배경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난번 우리가 그 문유부에서 이제 KT 다뤘잖아요. 그렇죠. 오규정 기자가. 그 전에는 박대희 기자가 나와서 그 전주에 다뤘고 전주에. 그러니까 제가 통신사 출입을 좀 오래 했어요. 한참 돼서. 그래서 이제 KT도 아는 관계자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그때는 홍보실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부서로 가 있는 직원도 꽤 있고. 아무래도 또 이제 출입 기자한테 뭐 직접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편하게 평소에 그냥 사적인 대화를 자주 하는 직원들이 조금 있는데 그때 우리 방송을 보고 이제 복수의 관계자들이 이제 편한 피드백이 왔는데 이제 사적인 대화니까 그들은 이제 편하게 얘기한 건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뭐 같은 말이지. 이 그 대화에서 드러난 인식의 심각함. 이거는 기자로서 그냥 나 사적으로 씹어 삼킬 수 없는 거대한 기업의 직원의 생각 그리고 거기에 충격 해서 이제 약간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끼리 이제 공유도 하고 논의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취재 기자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좀 대답을 이거 이제 철저하게 KT 봐라 라는 우리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좀 갖고 왔습니다. 혹시 KT 직원분들한테 우리가 대리께서 한번 얘기하겠다고 얘기했나요? 뭐 그렇게 전달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까? 뭐. 아니 이거 한 경우가 아예 없으면 좀 너무한 것 같아서 그 뒷담화 까는 거잖아 약간. 근데 앞담화죠. 앞담화. 아니 뒷담화 방송이잖아요. 그치, 아니 뭐 직접 와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저 음성 변조해서 뭐 목소리로 말씀하시든가. 저희는 늘 그런 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얘기하시면 돼요. 저희 되게 나와서 말씀하셔도 되고 뭐 음성 변조로 말씀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반박은 환영을 합니다. 열려 있어요. 자, 근데 KT가 지난화 우리 방송을 보고 오규정 기자가 얘기한 거 또 박대기 기자 얘기한 걸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KT 뭐 입장은 뭐예요? 디테일한 거는 출입 기자가 이따 뭐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제가 이제 제일 놀랬던 거는 일단 전반적인 태도야. 막 격앙돼 있고 굉장히 억울해해. 근데 이제 물론 KT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 뭐 망 관리하는 분의 어떤 실수 때문에 이제 전체 잘못이 됐지만 실무적으로는 뭐 개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들도 다 이제 이 사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라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좀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겠죠. 우린 다 직원들이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충격적인 인식의 어떤 그 좀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수준 낮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기분이 나빠한 거는 공통적으로 야 이건 저기 협력업체 책임이라고 떠넘겼다 우리가 이제 뭐 우리뿐이 아니고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썼잖아요. 이게 협력업체는 하청업체가 아니다. 우리가 자꾸 하청 줬다 그런 말을 썼잖아.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조그만 뭐 구멍가게한테 일을 다 몰아넣고 책임도 회피하고 이런 구도로 몰아가지 마라 이건데 정말 바보 같은 문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따 옥계자도 얘기하겠지만 그 얘기가 제일 많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청업체, 하도급업체, 협력업체 이거는 엄밀한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지금 뭐 그런 지적들을 할 때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듣고 넘어갔는데 여기서 대답을 할게요. 그것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도급이란 말은 법에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데 이제 하도급을 일본식 한자말로 하청이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그거를 약간 어감이 안 좋으니까 협력업체란 말로 좀 포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용어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협력업체든 하청업체든 본질은 똑같아요. 이게 이제 뭐 다른 통신사 관계자들도 지적을 하는 얘기지만 이게 전적으로 다운될 수 있는 업무 자체를 협력업체한테 전적으로 맡긴 거면은 무능한 거죠. 그리고 몰랐다면은 역시 무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우리가 이건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망 관리는 다 협력업체한테 일부 맡겨요. 다른 통신사도 워낙 저도 정확한 기술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망 관리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업무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혼자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KT도 뭐 업체한테 맡겼죠. 뭐 상당히 뭐 상위 망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매출이 좋은 업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KT의 대응이었잖아요. 이게
전체 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에 대한 책임은 KT가 지는 거죠. 그 관리를 어디에 맡겼든 간에 협력업체가 을이 아니고 대단한 곳이라고 해도 자꾸 거기서는 을이 아니다. 무슨 뭐 되게 구멍가게 우리가 일을 시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슨 주장을 상관입니까? 종합해 보면 야 우리도 피해를 본 거야. 우리도 약속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여기다 이걸 맡겼는데 얘네가 약속을 안 지키고 태만한 거야. 그거를 하청이라 그래요. 그걸 하도급이라 그러고 그거를 협력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질이 다르지 않은 문제를 갖고서 대단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억울해하니까 이 KT가 이루고 있구나. 뒤에서는 거기서 이제 산에서는 그게 상식으로 얘기가 되나 봐요. 보도를 내려다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이런 얘기들을 하냐 이런 편한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 취재를 할 때 제일 화가 나고 전투력이 불탈 때가 언제냐면 잘못한 주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을 때 그때 정말 전투력이 불타요. 이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렸어요. KT 사장 강국현 사장이 강국현 사장이 그 과방위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제 그 의원들의 질문 질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듣고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1,000원을 보상해주고 그리고 소상공인들한테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7,000원, 8,000원 손해가 아닌 케이스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200만 명을 뭐 N빵이라고 하면 안 되지. N분의 1을 하니까 그렇게 액수가 적게 나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소상공인한테는 그게 피해 보상이 전혀 안 되는 그렇죠. 경우가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강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산정하는 게 왜 어렵냐. 산정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 소상공인들 왜 쓰는 포스기 있잖아요. 그 포스기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이? 네. 이게 저희가 어려운 게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현재 문제점입니다. 뭐 대충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사실 포스 입력하면 그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렇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 말을 했어? 공식적인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그래서 그 200만 명의 그 매출이나 이런 거를 일일이 따지기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질의한 의원이 사과하라고. 근데 지금 지금 뭐 계속 국민들은 알아보고 피해를 있습니다. 받는데 조작의 일부 그 상상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그걸 확인을 못한다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럼 발언을 사과하십시오. 네. 사과하십시오. 누가 조작을 한단 말입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그 거죠. 가능성을 누가 조작을 한단 말입니까? KT에서 이런 잘못을 해놓고 예,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200만 고객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고생을 하셔야죠. 국민들이 겪은 불편을 감수하면 네, 감안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피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럼 사과해야겠네. 니네가 잘못을 했으면 200만 명에 대한 손해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로움 정도는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당연히 되는 거 감내해야지. 아니냐. 사과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사장이 어물쩡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의원이 재차 사과하라고 하니까 그 발언은 사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선배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입 기자니까 제가 당연히 소통하는 홍보 담당자가 있는데 저한테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선배를 통해서 들었던 그 내용은 뭐냐면 뭐 어떤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력업체는 하청업체가 아니다. 이런 진짜 이거는 정말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그 과기부랑 그다음에 그 구염 대표이사가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브리핑과 그다음에 과기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기는 용역 업체예요. 어떤 용역을 맺냐? 그러니까 뭐 라우터 장비 신설 장비를 뭐 교체하고 그거를 뭐 네트워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망고도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망고도화 사업을 하기로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인 거예요. 그러면 법률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그 KT가 해야 되는 어떤 작업을 중소기업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를 준 거예요. 위탁했고 그 업체는 수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하청업체가 아니야, 협력사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구상권 청구하고 싶거든. 그 업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수탁을 받은 기업이 사실 작은 업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종업계에서 그래도 그렇겠지 당연히 그 정도 중간 규모를 이상을 한다. 하려면 그렇죠. 대기업들 사업을 수주할 그러니까. 정도가 되면 그리고 오랫동안 계약 관계를 유지할 정도가 되면 구멍가게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매출액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계약상의 가불 관계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이냐? 그건 그건 말이야. 아니잖아요. 아니 계약서에도 가불라고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황당한 거야. 우리가 이 하청업체가 아니고 그냥 여기는 협력업체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있는 보헤미안 커피 그런 거 그냥 수수료 거의 입점, 자리세 내시고 영업하시는 거잖아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케이스는 KT의 망을 그러니까 부산지국의 망에 접속해서 KT의 장비를 갈아주고 하는 이건 엄연히 다른 그쵸. 계약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뭐 취재 기자가 팩트가 틀려서 설명을 했다라는 식의 기자가 잘 얘기를 뭣도 하면 모르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언론들이 하청업체라고 쓰고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과기정통부의 공무원들이 용역업체, 하청업체라는 말로 브리핑을 해요. 다 문제 제기를 하시라고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KT 쪽에서. 그리고 또뭘 문제? 더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장애가 있었을 때 약관보다 크게 보상을 해준 데가 없다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약관이나 대응 프로세스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KT 입장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게 훨씬 더 아픈 부분인데 왜 액수만 가지고 조롱을 하냐. 아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이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왜 이 뭐죠? 전 세계적으로 장애로 약관보다 큰 보상을 한 사례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KT 쪽에서. 약관이 2000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말도 틀린 게 2014년에 SKT가 약관의 10배로 보상을 했어. 그렇죠. 비근한 네. 예야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그 약관에 그러면 기대서 보상을 하는 게 맞냐?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 그 과방위에서 약관이 2000년대에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이때는 2G 시대다. 2G 시대와 지금 5G 시대에 정보의 그 3시간 동안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정보의 양 오갈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정보의 양이 한 몇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서 그 전무한테 물어봤어요. 증인으로 나온. 그랬더니 KT의 전무가 그렇게 얘기해. 한 50배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3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 거는 그때 만들어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KT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근데 약관 이상으로 보상한 사례가 없으니까 우리 박수를 쳐줘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약관이 뭔가 문제 있었다는 지적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화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박대희 기자가 이제 약관 관련돼서 그 근본적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거 안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편에 대해서도 되게 좀 사적인 대화로는 사실 듣기 불편한 조롱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제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KT의 인식이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그러니까 의심할 그 수밖에 인식의 없죠. 소산이 오늘 또 과방위에서 오늘, 그쵸. 그런 발언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KT는 이런 지금 리스크 관리할 그 역량이 안 돼 있어요. 되게 이 KT라는 사이즈가 불행한 거예요. 이게 아까 뭐 제가 전한 얘기 중에 뭐 무슨 뭐 이런 보상할 사례가 없다 뭐 이런 몇 가지 찾아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KT, SKT 이렇게 막 이렇게 과점된 통신 시장도 전례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꾸집어서 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 조직에 갇혀 있으면 객관적으로 보긴 어려워. 근데 그걸 그건 저도 끊임없이 인정해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때 언론중재법 얘기할 때 기자들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디테일에 있어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사회가 왜 언론중재법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먼저 성찰하고 반성을 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우리도 힘들었잖아. 그렇죠. 힘들죠. KT라는 거대한 통신사의 직원들도 그리고 제가 상대하는 분들은 적은 연차의 그 직원들도 아니에요. 그 정도 대기업을 다녔으면 대한민국에서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일반 회사든 적든 크든 사회적 영향력은 다 있어요.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어. 그러면 그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그만큼 있어. n분의 1이. 그거를 싹 무시하고 본인이 뭐 고생하고 힘든 각자의 사정은 있겠지만 너무 그게 결여돼 있어. 아주 지금 그러니까 그 사적인 대화에서 드러난 그 민낯이 내가 너무 충격적이었어 사실.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아니 제가 편하니까 그런 얘기를 역 없이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뭐 연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들 지금 점심시간에 직원들은 대화하고 있나? 언론들을 모니터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뒷담화를 하고 있나? 이게 참 충격적이었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래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혹시 KT 분들 뭐 저희 방송에 문제가 있다. 저희가 지난화나 지지난화에서 주장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니네가 될 길이 틀렸다 싶은 게 있으시면은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나오는 게 나오는 게 불편하면 불편하시면은 저희가 전화 연결을 음성 변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서면으로 해도 되잖아. 서면으로라도 뭔가 입장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이제 제가 KT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예요. 근데 저희한테 소통의 루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여기를 왜 네.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제가 잘못된 발언을 했으면 하청업체가 아니라 그냥 협력업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하면 돼요. 그렇지. 네, 설명하고 바로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되게 황당한 생각이 들고 이런 그 액수만 갖고 조롱한다. 뭐 400억 뭐 그러니까 뭐 그런 1인당 얼마 1인당 뭐 1,000원 이거 가지고만 조롱한다. 뭐 그런 그거는 저를 모욕하는 게 아니라요. 소비자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야. 만약에 100만 원 보상했으면 그럼 욕 안 할 거냐? 그거는 KT 사람이 사석에서도 할 소리가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가족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좀 서글프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무슨 발언이 틀렸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저희 입장을 또 밝히고 건전한 토론, 성숙된 이 토론 문화 그리고 앞으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소비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관련된 입장을 또 KT와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뭐 KBS도 억울할 때가 있죠. 사람들이 뭐 잘 모르고 이렇게 하라는구나. 근데 적어도 그럴 때는 말이죠.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조직 논리에 자꾸 이렇게 얽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정말 사장이 이런데 그러니까 사장이 그 발언은 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면 국회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 포스기를 조작할 그러니까,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진짜... 사과하라고 하니까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거다. 있는 거다. 이렇게 자기 발언을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나만 맞다라는 식의 인식이 거의 난 좀 망언 같은데 이거는 약간 망언 수준인데. 그거 말고도 자영업자분들을 다 모독하는 멘트 아닙니까? 왜 1,000원, 7,000원 보상하냐라고 하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녹화 중에 그 부분 잘랐대. 그때 구현모 대표가 안 나왔다고. 안 나왔죠. 그래서 내가 믿겨지지가 않아서 내가 방송 중에 제일 친한 KT 직원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거에 앞서서 해와지고 앞에서 뭐 사과했지. 맞아요. 했잖아. 2번 하냐 그럼?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지. 아연실색했지만 내가 그냥 뭐 별다른 반응은 뭐 이렇게 표시를 안 했는데 참 오늘부로 이제 정연욱 기자는 KT 홍보실과 아예 절연이 되겠네요. 근데 옥 기자한테 내가 이제 우리끼리 공유를 여러 번 이제 여러 장점에 대해서 여러 사람 얘기를 할 때
옥 기자가 모욕감을 느끼기 전에 내가 격앙되고 모욕감을 느껴서 그렇게 한 거야. 일단 이거는 사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이런 기자와 홍보실 간의 대화지 거의.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했다는 건 내가 참여하고 있는 방송이었고 약간 이 근간을 흔드는 망언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발언에서 드러난 인식 수준의 죄송한 얘기지만 경박함. 이 엄중한 시국에. 그러니까 그건 단면이잖아. 공적은 그러니까 출입 기자한테 공식적으로 결코 말할 수 없는. 절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지만 운 좋게 그 통로를 통해서 드러난 삐짓고 나간 그 인식 수준이 이거는 기자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누구 십자고 뭐 우리 KT랑 척지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적인 메시지예요. 이건 이건 우리가 공유해야 되고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예요. 사실 예를 들면 뭐 내가 출입 기자면 뭐 다음날 당장 그런 기사 쓸 수 있어. KT 직원 뭐 대표가 2번 사과해야 되나? 뭐 이렇게 쓸 수 있어 얼마든지 디지털 기사라도 그럴 수 있는 지금 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기업 문화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고 안 치길 바라겠고 앞으로 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기사를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기정 기자 앞으로 더 KT가 좋은 기업이 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더 좋은 기사 열심히 쓰신다고 하니까 좋은 목적으로 쓰신다고 하니까 통화 잘 하시고 앞으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우리 소비자들을 위한 거니까요. 우리 모두. 자, 그러면 저희는 로고 듣고 일부 무친 뉴스 브리핑으로 손님이 온다고요?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이 1부에서는 손님이 와요. 이 중앙일보 기자가 와. 이상하게 왜 왔다 간 거 같지? 중앙일보 기자가 대리기에 와서 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로고 주세요. 빠밤.